반갑습니다. 신사임당의 파워주식입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갔죠. 그리고 엊그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13%대 급등. 저희 영상 보시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몇 안 되는 귀한 조회수죠. 앞으로 여기에 공이 한 5개 정도 붙을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 복귀를 좀 해볼게요. HLB 제약이나 HLB나 이번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초록 공개를 진행을 했죠. 구두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HLB의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기존 치료제를 뛰어넘는 효과 입증에 성공을 했고, 생존 기간이 1차 치료 결과 중에서 가장 긴 OS를 확인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주면서 오늘장에 단기로 들어갔던 단타 물량 소화하고 막판에 들어올리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간암 치료제라든지 카티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코로나 때 이후로 좀 주춤하긴 하지만 사실 미래 산업이거든. 그래서 옛날처럼 제약바이오가 무조건 거품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서 M&A를 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연다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이제 산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매 복귀를 좀 해보자면,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주봉상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보다 빠른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쌍바닥을 찍어주는 패턴이 좋다. 그래서 짝꿍댕이 패턴으로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고, 여러분들이 매수할 자리는 어디다? 앞전 거래량 동반했던 구간대, 혹은 최근에 그 돌파 시도했던 그 고점대를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장대 양봉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 밑꼬리에서도 잡을 수 있는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대량 거래량 한번 터치고 쌍바닥 만들어주고 저항대 돌파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를 찍었지만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탄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LB,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워서 HLB 제약보다 좀 더디긴 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앞전 HLB 제약처럼 거래량 동반한 승 한번 나와주고, 아까는 쌍바닥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원바닥 나오고 이제 우상향 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좀 무겁기도 하고,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장대 양봉은 못 봤지만 그래도 단타로 봤을 때 한 10%대 수익을 내는 자리를 마련을 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유증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HLB 글로벌이 이제 또 상승을 했는데, 제가 HLB 다른 시리즈 HLB 테라퓨틱스나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자리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는 거래량으로 체크를 했을 때 여기 저항대를 바로 돌파할지 안 할지를 알 수가 없어서 추천을 못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HLB 시리즈를 다 매매를 할 순 없지만, 이렇게 시장과 좀 동일 선상에서 봤을 때 지수보다 강하고 이슈가 가까운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종목은 충분히 수익이 난다 라는 걸 입증을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수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이제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이 환율 이슈도 있고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기 어려워서 코스닥 위주로 볼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지금 하방 추세에서 여기 저항대 돌파 시도하는 이런 쌍바닥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쌍바닥 패턴으로 돌파를 하고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 이 추세선으로 봤을 때 상방 저항 라인을 한번 돌파 시도를 하는 흐름이 몇 주 이내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런 쌍바닥 관련된 패턴들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업로드가 오류가 걸려서 안 됐는데, 다음 영상으로 나올 그 영상에서 이 쌍바닥 패턴에 대해서 많이 풀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도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지, 아직 돌파는 안 했잖아요. 근데 지수보다 먼저 쌍바닥 패턴을 완성을 하고 이렇게 이 저항대 돌파를 하는 종목들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바닥 패턴도 이제 꾸준히 자리가 만들어질 때마다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눌러 놓으시고 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또 상승할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시장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다채롭고 이왕이면 수익도 나는데 안정적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장에 제 눈에 좀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어떤 섹터냐면 로봇 섹터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탄력을 못 받았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갔던 이슈 중에 강한 이슈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삼성이 로봇 생태계 확장하냐 라는 이 타이틀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삼성 버프를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국내 최초 K-로봇 ETF를 삼성 운용해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삼성 이 단어만 보면 삼성전자에서 이런 것까지 약간 이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삼성 자산 운용에서 K-로봇 테마 ETF 상장 지수 펀드로는 처음이죠. 로봇 관련주가. 그래서 이 대기업의 중심에 있는 그런 이제 삼성에서 이런 로봇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구성 종목은 대형주들 다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들인데 삼성전자, 카카오, 기아, KT, SKT, 현대차, 네이버, LG전자 등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 SFA, 고영 XM, MC넥스,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하려고 영상을 찍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또 추천하는 게 제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오늘 약간 어그로 느낌이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실제로 3월달에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한번 말을 내뱉으면 좀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옛날에 매매해서 수익을 봤던 종목이 유진로봇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때 좀 오래 가지고 있었죠. 오래 가지고 있어서 이때 한번 6,000원 넘길 때 매도하고 빠질 때 한번 고생한 다음에 8,000원대에서 이제 전량 매도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유진로봇도 삼성 버프로 어찌 보면 상승을 했죠. 왜냐면 이제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을 하고 현대차도 미국 로봇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 등을 한다. 이런 이슈들이 이제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가 또 이때 시세가 나왔다가 요즘에 또 이슈가 잠잠하니까 어느 정도 이런 자리에서 저항 라인에서 더 가겠지, 신고가 가겠지, 10,000원 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실망 매물로 좀 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시세가 바닥 대비 100%, 200% 상승한 테마주는 그렇게 매매하는 거를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미래 지향적인 거를 봤을 때 산업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 한번 손을 탄 종목들은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 말고 요즘에 이제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제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고 좀 신고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목만 봤을 때 좀 약간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밝아 보이고. 물론 이제 기업이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테마주, 완전한 테마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벤처 기업이에요. 협동 로봇이라든지 천문 관측용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과 좀 다른 이질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대로템이라는 기업과 협력을 해서 로봇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영업 흑자 중이고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좋고 굿.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당연히 높죠. 당연히 높고,
뭐 카이스트에서 뭐 얼마나 똑똑한 과학자들을 배출합니까? 그래서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2011년에 설립을 한 이후에 지금 이제 굉장히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매매를 잘 안 하는데, 일단 로봇주인데 캐시 플로우도 좋아지고, 일단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대기업들과 그 연계해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성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로봇 관련된 테마 종목 중에서 가지 않은 종목을 꼽는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뽑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로봇 핵심 부품이랑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원가율이 낮아서 매출 총 이익률이 50%를 웃도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협동로봇은 원가가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5% 10%만 줄여도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제 핵심 부품을 이제 그 본인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30%에서 50%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사실 거래량이 좀 아쉬운데, 이제 신규 상장하고 근데 유통 물량이 별로 많지 않으면 원래 이런 차트를 많이 형성을 합니다. 지금 일단 거래량을 봤을 때 좀 괄목할 만한 거래량은 한 2번 정도 들어왔고요. 이 구간대가 저항대거든요. 단기 저항대고 매물대입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 들어온 이후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약간 역외된 숄더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쌍바닥이나 역외된 숄더나 뭐 짝꿍댕이나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터치를 해주면서 저항대 돌파하는 기업들은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로 봤을 때 한 번 정도 거래량이 더 동반한 흐름이 나온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좀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는 빈도수도 좋고, 이제 뭐 밑꼬리 달고 이제 상승을 하는 패턴도 좋은데 3만원을 지지를 받을 때부터가 본격적인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건데,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2022년 3월에 이제 공모를 하고 뭐 꾸준히 이슈는 있었는데 항상 지켜본 결과 이슈 대비 그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로봇주를 정리를 하면서 나름 제 원픽으로 뽑아봤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일단 삼성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앞전에는 약간 그 인간을 대신하는 느낌이었다면 약간 유일 로보틱스는 좀 이렇게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약간 대량 찍어내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테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가 저는 좀 굉장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스마트 팩토리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꾸준히 나오는 이슈인데 신고가도 못 쓰고 우상향만 하고 있다면 굉장히 뭐 나이스하다.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3년째 성장을 하고 있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준다는 건 앞으로 우리한테 돈을 벌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캐시플로우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증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긴 했지만 어차피 이 산업이 좋기 때문에 저는 유일 로보틱스가 좀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앞전에 종목보다는 빨리 갈 수 있어서 매력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등락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미 40%대 상승 나고 여기에서 단기 이평선 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먼저 좋을 순 있으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 위로 열려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주봉상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패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가 마찬가지로 상장했던 주에 한번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하락하다가 지금 에버리지로 보면 한 25,000원대를 저항대로 주가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 그 다음에 뭐 밑에서 한번 이 물량을 소화를 해주는 흐름이 한 달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했던 첫 주에 매매를 했었던 그런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25,000원 언더에서 소화를 하고 신고가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뭐 시장이 빠진다든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 신고가 한번 나와줄 수 있는 패턴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유일 로보틱스를 두 종목 중에 원픽으로 좀 뽑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로봇주가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상장주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건 아직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뭐 ETF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동화 이슈 뭐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네, 요약을 좀 드리면 먼저 가는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면 유일 로보틱스, 좀 큰 폭을 기대해보고 싶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또 원하시는 테마라든지 궁금하신 그런 테마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사임당의 파워 주식이었고요. 좋은 명절 보내시고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